안녕하세요. 판결론 본 세상 판본세 7번째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사회부 차장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춘천지방법원의 이희경 공무판사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 판사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여름이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닷가나 호수 또 이렇게 물놀이 시설을 찾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올해도 여름 휴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저 역시 지난 주말에 강원도 동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물놀이 관련 여러 가지 사고에 따른 책임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재밌는 물놀이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판결에서 나타난 물놀이 시설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의 내용하고 그리고 물놀이 사고 시 시설 운영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그 기준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판결에서 나타난 물놀이 시설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올해 3월 춘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리조트 내 부대시설인 성인용 수영장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에 대해서 리조트 운영자와 당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들에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성인용 수영장이라고 하면은 깊이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사건에서는 이제 약 수심 약 1.5m 정도의 그런 수영장이었습니다. 네, 1.5m면 좀 깊죠. 네, 아이들이 이제 놀기에는 좀 깊은 이제 깊이였는데요. 네, 이렇게 10대 피해자가 성인용 수영장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관련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내용은 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그 판결에서 나타난 이제 물놀이 시설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내용은 이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용자가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이제 하여야 되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 요원을 최소 1명 이상 이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지도사나 간호사 등을 배치하는 등 수영 중 입게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할 그런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운영자의 형사 책임을 인정을 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사에 대해서도 과실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사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같이 인정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는 대형 리조트뿐 아니라 이제 펜션 등 작은 이제 소규모 숙박 시설에서도 이렇게 풀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 말씀 주신 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나요? 이제 사안별로 그 어떤 펜션의 뭐 규모라든지 수영장의 어떤 규모나 뭐 수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사안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판결의 경우엔 더러 이제 펜션의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을 갖추었다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자가 체육 지도사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설치하는 등 수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물놀이 시설 책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에 형법상 처벌 이외에 또 이렇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좀 이와 관련한 판결의 경향은 좀 어떤가요? 네, 앞서 본 것처럼 시설 운영 측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도 민사상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제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나 아니면 피해자 측 감독 의무자의 부주의 정도 그리고 관리 시설의 하자나 운영상 주의 의무의 위반 정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책임의 범위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로 피해자 측 사유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과실상계를 해서 책임 범위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 측 책임이나 손해발생 기여도 그리고 가해자 측의 과실 책임을 비교를 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다르게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예를 들 만한 판결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안을 소개드리면 이제 래프팅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래프팅을 하다가 물에 빠뜨려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에 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래프팅 운영자나 래프팅 운영자나 이제 가이드는 탑승자의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 외에 래프팅 전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물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탑승자를 미리 좀 확인을 해서 그런 탑승객이 혹시나 있으면 이를 애초에 이제 래프팅에서 좀 배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위험에 상응하는 좀 고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탑승자에게 위급 상황 시 대처 요령을 알려준다든지 또 보트 탑승자들을 물에 빠뜨리는 등 이제 그러한 질환이 있는 이제 탑승자가 있으면 이제 물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러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심장 질환을 가졌던 이용자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제 사고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운영자에 대한 그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을 인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경위라든지 아니면 피고의 그 평소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측면을 좀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30% 정도 인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예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나요? 네, 유원지 하천 주변에 이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덜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춘천법원에서 있었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 유족이 이제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 사건 앞에 주차장에는 이제 수영금지라는 푯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또 진입로에도 수영을 하지 말도록 그러한 깊은 수심주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앞에는 구명조끼나 구명환, 또 로프 등 그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이 하천에는 유급 감시원이 이제 배치가 돼서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있었고, 또 망인이 실제 사고 장소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을 당시에도 감시원이 감시를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어떤 주의 의무나 관리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을 했다고 봐서 지자체의 어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지자체가 그러면은 그 안전을 위해서 할 것은 다 한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유사한 또 사례로는 이것도 과거 이제 춘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판과 그다음에 구명한 구명등이나 이제 로프가 비치가 되어 있었고, 또 튜브나 안전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깊은 하천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익사한 사고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또 하나는 이것도 과거 춘천지방법원에서 이제 하천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고에 대해서 유족들이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지자체의 이제 하천 관리자가 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구명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구명동이 또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서 간이 인명구조함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망인이 아무런 그런 튜브나 안전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수영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자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천 관리의 특성상 관리자에게 이제 수영이 금지된 모든 하천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펜스를 뭐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등의 어떤 감시원이나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용자가 좀 주의를 먼저 기울여야겠네요. 네, 그런 깊은 하천이나 아니면 그런 수영 금지 표지판이 붙은 네. 하천에서는 특별히 어떤 물놀이를 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스스로의 안전을 좀
주의무를 요할 책임이 이용자에게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물놀이 관련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휴가가 집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는 설마 괜찮겠지, 뭐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나부터, 이용자부터, 그리고 또 시설 관리자부터 스스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판결로 본 세상 치혜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